네, 이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다 모르시죠? 네, 저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정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그 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놀이교사 지원 사업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부 이지역본부 김지영 본부장님 뒤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올해 저희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연구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 특수교육학 한경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선주 연구원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함이 팬인가요? 제가 전달하는 거 맞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지원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단국대학교 교수님들과 연구원님께서 같이 연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말미에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여기 자료 있는데 이쪽에 아무데나 네, 여기도 있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 그 이제 봐보시네요. 네, 어머니 이거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앞쪽에. 네. 1분만 늦게 할 걸 그랬네. 자기소개 다 했는데. 네, 저는 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고요. 오늘 교육 진행을 제가 맡을 거고, 마지막에 좀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은요, 일단 저희 그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세이브 더 칠드런 기관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놀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놀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는 그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 이제 기관 소개인데 요거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기관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제가 좀 주로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아동들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놀 권리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부모들은 사실은 어른들이죠, 어른들. 네, 그런 개념으로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시인이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길을 잃은 아이는 울면서도 계속 반딧불이를 잡는다라는 의미의 이제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른들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은.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나 관심 있는 게 생기면 그걸 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관심 분야나 뭐 놀이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위험보다도 앞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글이라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뭐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자, 나 우리 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해봤다. 다시 할게요. 나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뛰지 말라고 해봤다. 없으시죠? 저도 사실은 시계부산 찾을 분 계신가요? 찾을 때 주세요. 네.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가 조금 늦게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그랬었어요. 우리 애가 빨리 걸었으면 하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제발 그만 뛰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한테 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놀이의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 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조금은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 피터 브루게라는 그 민속화 화가인데 그 1650년이 굉장히 옛날이죠. 37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놀이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비슷한 놀이가 있죠.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하셨던 그런 놀이들이 좀 많이 표시가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사실은 트렌드가 좀 있긴 있어요. 시대마다. 근데 중요한 건 놀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사실 어른들도 놀이라는 그 맥을 갖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들 대하실 때 꼭 이 놀이라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를 밑바탕에 좀 까시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대하시고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놀이란이라고 제가 놀이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놀이.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앞에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리가 아까 어디가 그럴까? 요 자리 앉으시면 돼요. 여기요? 아니, 요 자리.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드렸을 때 아무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 놀이 나 이렇게 생각한다. 놀이가. 네, 그 대한민국 이게 병폐인데 질문 답변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상품권. 이거 문화상품권 아니고요. 신세계 상품권이거든요. 상품권 위해서라도 좀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놀이가 뭘까요? 되게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네, 어머니.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오, 정답. 나오세요. 드릴게요. 네. 이렇게라도 드려야. 네. 아버님 혹시 놀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버님 생각하시고. 그냥 재밌게 네. 노는 거죠. 예, 그것도 정답입니다. 딱 두 개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님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유엔이라는 단체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아동권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스스로 시작하고 통제하고 구조하는 모든 활동과 아동 스스로가 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재미있고 정해진 답이 없으며 도전적이고 유연하고 이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여기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네. 우연찮게 지금 맞게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놀이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적이 없어요. 애들이 막 우리 이 놀이 해가지고 오늘 돈을 1,000만 원 벌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 오늘 가서 1시간 놀고 와.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왜냐면 학원도 가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이 3박자가 맞는 거를 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강제로 시키면 놀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닌 겁니다.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놀이라는 뭐다? 목적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목적으로 갖고 아이들 놀이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특히 이제 저희가 그거를 치료 영역도 많이 쓰시고요. 근데 목적이 없고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게 놀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UN 아동 권리 협약 31조를 제가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에 있는 게 이제 여가와 놀 권리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유엔 같은 경우는 유엔의 협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이제 그 비준 협약이 돼 있어서 유엔에 있는 조항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우리나라 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네. 넘어가서. 네, 여기까지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그 아동 권리는 총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거는 이 발달권 안에 있는 놀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구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발달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발달의 의미?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이 놀이가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안 놀게 하고 막 그렇게 나쁜 부모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정에서 내가 좀 이게 좀 빠뜨렸거나 아니면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리뷰해드리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글씨가 좀 잘렸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했대요. 나는 충분히 논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충분히 놀아본 적이 없어요. 뭘 해야 잘 놀았다 이렇게 어떤 느낌, 잘 놀았다가 어떤 느낌일까요? 라고 이제 우리 현재 사는 친구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입시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시간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시죠? 자,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난 알고 있다. 네. 알고 계세요? 뭐하고 지내요?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네. 바빠요. 하루가 바빠요. 네. 근데 혹시 놀 때 뭐하고 노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놀이를 네. 집에서 말씀하시는 뭐 집에서든 친구든 뭐 놀이는 장소에 구애를 받진 않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해서 노는 시간에 뭘 하고 노는지 혹시 난 알고 있다. 아니면 뭐 어렴풋이. 예, 언니. 소꿉놀이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네. 아이 연령이 어떻게 되죠? 2학년. 2학년. 네. 네. 저희 애가 3학년, 4학년인데 저희 애들도 비슷하게 뭐 놀이터도 가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게임 유튜브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좀 트렌드가 사실은 변화가 되고, 그 시대상을 반영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따가 뭐 놀이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라는 아니면 유튜브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놀이 방식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나빠서 안 돼가 아니고 너무 편중돼서 안 되는 거고 유튜브가 안 돼가 아니고 너무 편중돼서 안 되는 거겠죠. 네. 자, 우리나라 아동은 시간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평소에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70%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뭐 왜 넌 시간이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때문에 뭐 학원 또는 과외 수업, 자기학습 결국은 70%가 뭐다? 네, 학습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는 시간 이런 거 이렇게 좀 배정을 하고 우리 먹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겠죠. 제가 이따가 대기업에서 만든 이제 영상도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그때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부족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이제 그 조사 연구 결과이긴 한데 그 지금 빨간 줄 여기 했잖아요. 아동의 48.7%가 자기는 방과 후에 놀기를 원한대요. 근데 실제로 놀 수 있는 친구가 몇 프로다? 예,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학년, 4학년인데 저희 아이들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뭐 학교 끝나자마자 저희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가고 학원 두세 군데 가고 집에 오면 그때서 이제 엄마 퇴근해서 저녁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여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 만약에 놀이터에 있다고 하면 전화가 온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랑 놀아도 돼? 근데 실제로 저희는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얘는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고 뭐도. 그러니까 친구가 놀이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노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고 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영상인데 되게 내용을 들어보시면 뭔 얘기지? 이렇게 들으실 수는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hat freedom was until it was taken from me. It's devastating. I've had who I am inside stripped away. You can never escape the walls. You can never escape your mind. Then imagine they open their door. You have time to walk out that door and feel the sun on your face. It's everything to me.
이 2시간이라는 부분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이 교도소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 아니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야외 활동을 한대요. 네. your time was reduced to just 1 hour a day. What am I supposed to have to feel about that? I'm gonna be all pretty sad about it. I think it's gonna build more anger, more. It's not gonna be a good time. Will be torture. I think cutting the offenders outside time to an hour a day is potentially disastrous. Well, do you know who does have only 1 hour outdoors per day? Children. 네. Well, 현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요,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래요, 실제로. 네. something has gone very wrong. Even as us sitting here as a prisoner, I mean, yeah, that's not good. If you don't have to throw the kids in the bathtub, they haven't played hard enough. Climb a tree, break a leg. You know, that's part of life. Learn to be a kid. So, if you had one wish, what would it be? Wish I could take my kid to the park today. 네,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저희가 드렸는데, 요게 퍼실이라는 이제 좀 유명한 기업이시죠. 이게 세제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기업에서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요. 그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기업에서. 채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 생활을 키우기까지 그 기업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적당한 자극을 받고 놀이활동이나 여러 가지 성장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하면 굳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채용을 했을 때, 이 이제 뭐지? 사원한테 교육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퍼실에서 내린 결론은 뭐다? 아동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실제로 우리 회사에 더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적게 든다라고 이 회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이렇게 뭔가 실내 활동 위주로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코비드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외부 활동에 대한 경험들, 그 다음에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코비드 상황에 부모님들도 익숙해져 계시다 보니까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지금 마스크 쓰고 있듯이 아직도 불안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도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다고 합니다. 아이들 3명 중에 1명은 하루 30분도 밖에서 놀이를 즐기지 않고 20%는 아예 밖에 노는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10개국에서 한 요 정도 학생들의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네. 자, 아동의 행복도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낮죠. 네. 그리고 그 이제 놀이나 이런 활동이 좀 저희가 박탈이라는 뭐 문구를 제시를 했는데 이랬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실까요? 네. 놀이를 안 했을 때 혹은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요인에 많이 노출됐을 때 그걸 못 풀었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 저기 이제 이 사업의 어머님도 저 뒤에 와 계시지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크게 진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터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 측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발달장애 아동 놀이교사 지원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이제 갖고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놀이의 중요성은 저희가 이렇게 좀 제시했는데 이 자료는 다 드릴 겁니다.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꼭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왜 중요하냐? 놀이를 하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네.
놀이를 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세상이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성장이 불안해지고 뭔가를 할 때 밖으로 못 나가겠죠. 부모 품 안에 있겠고. 근데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뭐다? 놀이. 다시 말하면요. 놀이를 이용한 사회성, 사회훈련이죠. 또래관계, 집단 활동, 여러 가지들. 그래서 뭐다? 이 시기에, 어린아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하는 게 이거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면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놀이 활동을 통해서. 네. 근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꽤 오래됐죠. AI와 인간의 싸움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뭐, 게임도 있었고, 바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았는데, 그렇대요. 이렇게 창의력이 발휘되고, 이런 분야들은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시기에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의 65% 정도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사회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발음이 이럴까요? AI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고, 뭐 싸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럼 어떤 강점을 가져야 되냐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그 AI가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 있대요. 그게 바로 창의성, 손재주, 공감, 복잡성인데 그 중에서 공감에 대한 부분만큼은 네,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제시하는 건 거죠. 여러 가지 놀이 활동, 그다음에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인 거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AI는 창의성과 공감, 비판적 사고, 리더십, 예술적 표현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일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영역들 있죠. 그거는 앞으로 뭐다? 우리가 AI와 경쟁해서 인간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여기 있는데 제가 영어를 아직 안 읽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고 자기 주도적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타고난 창의력과 상상력, 호기심, 재능을 일깨우고 놀이는 아이들이 당장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미래의 유용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게끔 부모님들이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놀이라는 그 매개를 갖고 또래를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자기 역할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상실의 경험도 해보고 성공의 경험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냥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그냥 바른 아이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부분인데 놀이를 하면 이런 사회적 교범의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너 친구 때리면 안 돼. 너 누구 거 뭐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놀이를 통해 내가 친구를 때리면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혹은 내가 맞으면 아프구나. 아니면 친구한테 뭔가를 이렇게 도움 줬을 때 친구가 고마우면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내가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놀이라는 거죠. 네. 자, 이분은 정재승 교수님은 사실은 이 세이브 더 칠드런 홍보대사이시긴 한데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능력, 협상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맺기, 설득과 갈등 해결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미래 인재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능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회성이라는 이 부분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그래요. 놀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친구들과 뛰어놀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2016년도에 잘 노는 우리 학교 만들기라는 어떤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아서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뭐냐면 사실은 ADHD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주의력 뭐 이래서 뭐 친구들한테 피해주고 수업을 방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많이 떠오르는 사실은 그런 선입견이 저희가 있죠. 근데 그 선입견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교실이나 수업이라는 어떤 제한된 환경 안에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목적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 공간만 풀어놨더니 ADHD가 굳이 또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ADHD가 괜찮다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사업 경험과 뭐 긍정적인 이런 변화도 있었고 우울감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의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그 건강함이 5배나 높대요. 네. 그리고 집 근처에 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는 친구들이 비만도가 그만큼 이제 야외활동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이터가 있다는 것이 신체활동 뭐 이런 수준을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놀이라는 게 그냥 집에서 우리가 놀 수도 있고 외부에 나가서 놀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매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그 다음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좀 더 이 놀이에 접근하기 쉽다라는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결과 내용이시고요. 한번 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냥 선택이 아니고요. 놀이라는 부분만큼은 꼭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챙겨주셔야 해요. 아니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너무 아이들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가 확보가 되면요. 뭐다? 아동의 행복감이 늘어나고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의 행복감과 연결된다는 거. 꼭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조사 결과인데 우리나라 아동들이 OECD 30여 개국 아동에서 28등이래요. 근데 그 솔직히 이 이유 아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질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쵸. 교육. 근데 이제 교육 시스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이슈 경쟁. 경쟁해야 되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마음 터놓고 이 친구랑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답을 알려주면 제가 나를 이길 수도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교육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 요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놀 권리라는 요 인식만 조금만 높아져도 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아이들을 놀게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좀 더 애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낮은 놀 권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놀 권리를 위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닌가? 2019년도 맞죠? 처음에 광주가 20년인가요? 예. 올해가 22년이군요. 네. 그래서 22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은 처음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 좀 짧은 기간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 파주랑 창원에서 1년 단위 이제 정규 사업으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올해는 전국으로 좀 퍼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열정과 열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렇게 놀이가 아동과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피디님 저 앞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네. 나는 우리 아이 얘기 진짜 잘 듣는다. 네. 솔직히 잘 못 듣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욱할 때도 있고, 부모로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주시고, 한 번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스트레스 요인이 적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좀 보살펴 주시고 환경.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간섭은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 또래 친구들이 어떤 놀이 문화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부모님도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채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비장애 형제나 이제 이렇게 같이 형제 아이들이 한 친구가 아닌 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제 키우시는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특히 어린 나이 때 여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놀이도 일로 가버려요. 근데 장애든 비장애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이들 시기에 누려야 될 건 정말 놀이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치료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되 그거에 수반돼서 그 과정에서 혹은 그 안에서 조금 이 놀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업의 신청을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 놀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좀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1년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겼었던 에피소드도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상호간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은 그겁니다. 놀이교사 선생님이랑 아동이 활동할 때 장소랑 시간에 부호자님이 좀 계셔주세요라고 저희가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세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치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놀이교사 선생님들 아이랑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 교구를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아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나 몰랐는데 이런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네? 이거를 부모님들도 좀 아셨으면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놀이교사 없을 때 뭘 해주시라? 우리 아이들랑 그렇게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가족분들이. 그런 의미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놀이교사가 있는 시간이 내가 해방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놀이교사랑 아이들이 활동하는 이 시간만큼이 내가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초기 상담도 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께서 방문해서 진행을 하지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납부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교사가 전 세계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돌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아이도 스트레스가 특히 자폐나 이런 쪽 친구들 아시다시피 환경이 바뀌거나 선생님이 바뀌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님도 같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저희 준비 많이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가고 있는 전화 옵니다.
선생님, 내가 깜빡했는데 저희 오늘 수업 못하는데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하루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안 생기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일 전에는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을 날리시면 안 되니까 꼭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사업 치료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좀 더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놀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드리고 그거를 가족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센터장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니까요.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실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더 좋은 의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아끼지 마시고요.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대신 부탁은 너무 늦은 시간, 휴일, 새벽은 아니고 평상시에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센터는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들을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끼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괴롭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급할 때는 새벽이나 밤늦게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국으로 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파주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 목적으로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놀이 수업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 모니터링은요 교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교사들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 놀이 수업이나 이 놀이 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볼 때는 모니터링만큼은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는 게 아마 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데 이제 뭐 아이들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자이크나 이런 다른 안전한 매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한 페이지 남았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요 그림은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성인들 할 때 장애 인식 개선 이제 사업 교육할 때 항상 쓰는 그림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 비장애를 나누지 않고요. 그냥 아동이라고 봤을 때 그 어른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어떤 친구는 좀 빠르고 어떤 친구는 늦고 어떤 친구는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거북이가 어땠어요? 거북이가 이소교에서 나왔을 때 이 거북이가 이제 돋보였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알아주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뭐 지금 나는 뭐 장애 아이만 양육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동을 보는 눈 자체를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른의 시각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뭐 중간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디가 늦었을 때 아까 저희 애가 못 걸었을 때 제가 고민했다는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조바심 생기고 뭔가 아이를 이렇게 자꾸 푸시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놀 권리를 확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센터장으로서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부모님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랑 활동하실 때 그 포기하는 순간이 오신다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가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하시면 옆에 앉아서 힘든 얘기 들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꼭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뢰는 꼭 우리 아이한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너무 잘했죠, 교육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네. 한두 번 정도는 집단으로 놀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단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과의 그 소통이에요. 그래서 뭐 치료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치료도 집단을 구성할 때 치료사들끼리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누구랑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고 누구랑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일단 저희한테 들어와야 집단을 구성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노기 선생님 방문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같이 동참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한 18세 정도 되고 여자아이인데 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좀 사춘기가 오면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네. 오히려 교육할 때 제가 있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특이 상황이니까 그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부탁을 드린 거지 이걸 지키세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부탁이니까 좀 들어는 주세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아니면 뭐 저희한테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장애랑 비장애 키우고 있는데 네. 여자아이거든요. 동생이 첫째가 아픈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놀이 시간에 놀이 할 때 동생이 학실 오면은 분명히 끼어들 것 같은데 하고 네. 싶다고 자기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지 못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방문하셨을 때 선생님과 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선생님과 1대1 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서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진짜 둘째 아이가 꼭 거기를 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는 선생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저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선생님께서 올해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좀 더 뭐 개입을 하던가 예, 그런 이제 추후에 안전장치는 또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그 이제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아마 처음 시작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초반에는 아마 아이 위주의 저희가 노기 활동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추후에는 결국엔 사실은 아이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혼자 아이랑 선생님이랑 둘만 노는 게 아니고 여러 명과 같이 노는 활동들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 자매 혹은 또 주변에 있는 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들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물론 그런데 형제 자매 둘 다 나눠서 뭔가 포션을 나누지 않고 저희 아동, 이렇게 장애 아동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하는 형태의 놀이 활동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여기 좀 더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제 비장애 형제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1, 2개월 저희가 홍보를 할 것 같은데 굳이 만약에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활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안 만들어도 되겠죠. 가정 내에서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잘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형제가 같이 활동한다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왜 같은 거를 좋아해서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은 다르게 놀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요. 아까 저 교육을 잘못 받으신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긴데 저희가 작년에 놀이교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리큘럼도 다 만들고 교구도 다 드렸는데 또 발달 아이들 바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깨고 이 아이가 싫어하는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뭔 얘기냐면 이 아이가 충분히 행복하다면 이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하다면 1년 내내 공원하고 놀아도 그 아이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다면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치료로 가면 좀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실 때 놀이치료사 선생님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이 놀이 수업만큼은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놀이교사 선생님들이
집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고 저희 사업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선발 과정이나 교육은 어떻게 통해서 오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 자격 조건을 갖고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보육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1차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보육 쪽 하셨던 분들이 장애 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따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여기 교육을 하시지만 그 놀이교사 선생님도 최소 3회 가까이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슈퍼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이 놀이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고, 사실은 그 놀이교사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망으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평가까지. 근데 저희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을 작년에 1년을 겪으셨습니다. 예, 그분들이 올해 이제 가시는 거고, 한 3-4분 정도가 올해 처음이시긴 한데, 올해 채용되신 분들은 작년에 채용되신 분들보다는 애초에 초기 스펙이 좀 더 그레이드가 더 좋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운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그 선생님들 채용도 좀 잘 됐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소통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하다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집안에서 활동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계속 막 물어뜯고 막 뭐 런닝 같은 거 막 물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가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뭐 놀이터를 간다던가, 그리고 뭐 인라인을 좀 태운다던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그렇게 외부 활동 위주로 좀. 근데 사실은 외부 활동은 저희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외부 활동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안전망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책임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사전에 많이. 근데 사실은 외부 활동을 되게 많이 원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죠?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면, 저희가 설문지 드렸거든요. 문항이 좀 많긴 한데 설문지 작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저 방명록 이렇게 안 쓰신 분들은 방명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설문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지원센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그런 것들의 의뢰가 좀 많이 와요, 저희 센터에. 그래서 그 일환이고, 진행을 해주실 때 혹시라도 여기 이제 한부모나 이렇게 좀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지금 양쪽 부모가 다 계신 상태로 저희가 이 설문지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있다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옛날의 기억 더듬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오세요. 저희 센터에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